레마! Week 6 설명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수에 유난히 제가 음성 녹음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번 달에 유난히 컨디션이 떨어져서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입술에 발진이 일어나서 좀 나을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러다가는 정말 영영 설명 영상을 공유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음성으로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Week 5와 마찬가지로 전체 문장을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좀 헷갈리실 법한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Week 6 TMI 영상 시작해 볼게요. 20번 문장 볼게요. 걔 내년에 결혼해? Will she get married next year? Will he get married next year? Is she getting married next year? Is he getting married next year? will을 썼다는 건 be going to 당연히 사용 가능하겠죠. 둘의 차이는 제가 조동사 설명했던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묻고 있는데 현재 진행형으로 묻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미래를 표현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여기서 왕래 발착 동사를 떠올리셨다. 학교 다니실 때 교과서 좀 읽어보신 분입니다. 떠오르지 않으셨어도 좋아요. 어차피 이제부터 뭐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될 거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영어에서 왕래 발착, 즉 가고, 오고, 출발하고, 도착하는 동사들은 현재형으로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배웠어요.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왕래 발착 동사들만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구체적인 일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를 표현할 때 현재형으로도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고, 오고, 도착하고, 출발하는 그런 동사들이 보통 구체적인 일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런 동사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한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 will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be going to 얘기했잖아요. 이 둘의 느낌을 잘 잡으셨으면 왜 현재 진행형으로도 미래가 표현될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She is going to get married. 말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녀는 가고 있는 중이다. 결혼을 향해서. 즉 결혼하는 것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면 결혼을 한다는 걸까요? 안 한다는 걸까요? 한다는 거죠. 그래서 will보다 be going to가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더 높고 확정되고 정확하게 계획되어 있는 일을 표현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be going to라는 모양을 잘 보시면 모양 자체가 이미 비동사 플러스 ing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래서 she's going to get married next year. She's getting married next year. 이 의미는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녀가 결혼할 예정이고 그것이 확실시된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어에서 기초 레벨을 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딱 4가지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기초 레벨은 내 생각을 표현이 가능한 수준이에요. 내 생각을 내가 말하고 싶은 바를 표현은 할 수 있다. 자유롭게가 아니에요. 조금 답답하기는 해도 말할 수는 있다. 이게 1번이 어순이고요. 2번 기본 어휘. 그리고 3번째가 조동사에 대한 감각.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시제에 대한 감각이에요. 이 4가지만 갖추고 있어도 기초 레벨은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게으른 영어 아기 레벨에서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어휘들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죠. 주로 동사 그리고 형용사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리고 영어의 기본 어순, 평서문이라고 하죠. 이런 어순에 익숙해지는 것에 포커스를 가지고 문장 만들기를 했어요. 유아 레벨에서는 조동사에 대한 감을 잡는 게 주 목적이고요. 영어의 의문문 어순 훈련을 같이 하고 있죠. 즉 어순하고 조동사 감각을 같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음 시제에 대한 감각은요? 어린이 레벨에서 다룰 겁니다. 지금은 이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도 미래가 된다는 거구나. 뭐 이 정도 느낌만 잡아가시면 됩니다. Alright? 자, 24번 볼게요. 그들이 부자였니? Were they rich? Were they wealthy?
rich 하면 부자, 풍요로운, 풍족한 이런 느낌이고요. wealthy 하게 되면 부유한 것의 느낌입니다. 뭐 rich가 wealthy보다 좀 더 직설적인 느낌이죠. 8번 너 호텔은 예약했니? Did you reserve a hotel? Did you book a hotel? 둘 다 예약하다 라는 의미로 어떤 것을 미리 확보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역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구분해서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는 게 더 좋겠죠. 일단 reserve 선점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소나 공간을 내가 먼저 점유하는 거, 선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스토랑 예약하실 때 생각하시면 돼요. 레스토랑에서 제일 많이 보게 되는 단어가 reservation이죠. 레스토랑에 자리를 예약해 놓고 미리 비용을 지불하세요? 물론 no-show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약비를 미리 받는 레스토랑도 있어요. 무슨 음식을 먹을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불은 식사하고 나서 하는 게 보통이죠. 이 느낌이 바로 reserve라고 보시면 돼요. 찜해 놓는 거예요. 선점해 두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 빼놨다.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예약의 느낌은 book이에요. 책이잖아요. 동사로 book을 쓰게 되면 책에 써놓는다는 느낌이에요. 즉 장부나 예약 리스트에다가 기록해 놓는다는 의미로 이 book을 씁니다. 기록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아예 확정된 거죠. 확정된 사람이라서 그 리스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레스토랑 같은 거 예약할 때도 리스트를 쓰죠. 근데 그 뉘앙스의 차이를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 예약과 확정된 예매의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book하게 되면 비용을 이미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훨씬 더 확정된 의미가 강하죠. 그런데 reserve 하게 되면 비용을 아직 지불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 빼놓은 상태. 찜해놨다. 뭐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3번 봅니다. 빈 자리가 있나요? Are there any empty spot? spot 대신에 space 쓸 수 있고요. table, seat, room 등등 지칭하고 싶은 단어가 있으시면 그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empty 대신 이용 가능한 이라는 뜻의 available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지칭하면서 이 자리 비어 있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많은 분들이 회화책에서 이 표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을 거예요. Is this seat taken? 이 자리 누군가가 이미 취했나요? 즉, 이 자리에 주인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비슷한 표현으로 Is this seat occupied? 이 자리 사용 중인가요? Is this seat available? 이 자리 이용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34번 그들은 내 일행이니? Are they with you? Are they in your party? 그들이 너와 함께 하는 거니? 그들이 너의 파티에 있는 사람들이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파티하면 뭐 생일 파티, 댄스 파티 같은 뭔가 화려한 이런 잔치를 보통 떠올리실 텐데 모임이나 단체를 전반적으로 의미하는 게 이 party입니다.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표현은 바로 company인데요. 일행, 동행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company라고 합니다. Are they your company? 하면 쟤들이 너 일행이야? 이렇게 묻는 표현이 되겠죠. 보통 company 하면 회사라는 뜻만 떠올리잖아요. company의 어원 자체가 함께라는 come과 라틴어로 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pan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원래 컴퍼니의 뜻 자체가 함께 빵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동료, 일행, 동행에서 출발을 해서 회사라는 의미로 확장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일행 있나요? Do you have company? 같이 갈 사람 필요해? Do you need company? 이렇게 응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일행, 동행이라는 의미로 company를 사용할 때는 관사 를 붙이지 않습니다. Do you have a company? 하게 되면 회사 하나 있냐고 물어보는 게 되거든요.
즉 관사 A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 회사 대표인지를 묻는지 일행이 있는지를 묻는지 구분할 수가 있게 되겠죠. 35번 볼게요. 걔가 짜증나게 하니? Does he bother you? Does she annoy you? 둘 다 뭐 귀찮게 하다, 거슬리다, 짜증나게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역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bother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성가시게 하고 귀찮게 한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annoy 하게 되면 좀 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귀찮게 한다는 느낌이에요. bother은 이게 신경은 쓰이지만 내가 뭔가를 하는데 지장이 생길 정도는 아닌 수준인 거죠. 그런데 annoy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귀찮게 뭔가를 하는 거니까 지장이 생길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 계속 깔짝깔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뭔가 막 솟구쳐 막 감정이 치솟아요. 그건 irritate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보통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뭐 알러지 반응이 생기는 걸 skin irritation이라고 하는데 이런 발진이나 알러지 같은 피부 트러블은 굉장히 거슬리고 좀 짜증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맥락으로 40번 제가 방해를 했나요? Did I bother you? 이 문장에서 bother 대신 annoy, irritate 당연히 쓸 수 있어요. 단 내가 무슨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하는 일이 멈춰지게 됐어. 그러면 disturb, interrupt를 씁니다. 여기서 disturb 같은 경우에는 폭넓은 의미로의 방해하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해를 했나요? 요 느낌으로 Did I bother you? Did I disturb you? 요게 제일 적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interrupt 하게 되면 중간에 내가 딱 끼어들어서 멈춰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의가 좀 없이 난데없이 툭 끼어드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하지 못하게 좀 산만하게 만드는 정신 사납게 하는 경우는 distract 참고하시면 되겠죠. 마지막 92번 이것 좀 메모해 줄 수 있나요? Can you take a note of this? Could you take a note of this? Can you write this down? Could you write this down이 되겠죠. 여기서 can을 쓰냐 could를 쓰냐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표현은 take a note 그리고 write this down 이라는 표현입니다. 보통 메모하다를 영어로 메모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메모하면 간단하게 적은 쪽지를 생각을 하지만 영어권에서 메모하게 되면 공적이고 업무 등에 관련해서 전달을 하려는 메시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좀 기억해 두려고 간단하게 적어 놓거나 사적인 쪽지 이런 느낌으로는 영어로 note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내가 전달을 하려고 적은 것인지 내가 기억을 하려고 적은 것인지로 구분하시면 되고 또 전달을 한다라면 이게 공적이고 업무적인 내용을 전달하려는 건지 개인적이고 사적인 내용을 전달하려는 건지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write down 이라는 표현도 아주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직역하면 아래에 쓴다는 거죠. 받아 적다를 의미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좀 메모해 주세요. 이 말이 곧 받아 적어 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좀 메모해 주세요 할 때는 Can you write this down? Could you write this down?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셀프 테스트 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Goodbye.